오늘 신청해주신 분들 보니까 이제 10대는 거의 없으시고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도 계시고 유튜브를 직접 해보지 않으신 분들부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런 거 조금씩 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음, 우선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면은 한 번씩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수업을 구성하면서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강의는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강사진 소개, 이동화 대표님부터 생성형 AI 콘텐츠 활용, 그 다음에 박시은 작가님께서 콘텐츠적 글쓰기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태리 성우님께서 맛있게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예정이고, 그 다음으로 권다희 실장님께서 레코딩과 사운드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 수익화하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9시 40분부터 시작이 된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6개월 안에 프로 엔잡러 되기, 당신도 유튜버 될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오리엔테이션 강의 설명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비도 오는 날, 네, 이렇게 시간 맞춰서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죄송해요, 제가 서둘러 오려고 했는데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저희가 11분께서 줌 미팅을 신청해 주셨는데 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도 계셔서 일단은 한 45분쯤에 다시 시작을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의 니즈를 좀 알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아니면 이 설명회를 참여하시게 됐던 이유에 대한 걸 한번 좀 써주시겠어요? 채팅창에. 나는 어떤 게 궁금하다. 궁금한 게 있다. 이런 것들 좀 써주시면 얘기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저희 성우님하고 음향 실장님께서 좀 수업 중이시라서 예, 조금 늦게 오실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신 작가님은 또 아직 오픈이 안 됐으신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보여서. 아, 아.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 신 작가님 왜 유튜브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지? 어? 뒤집어져 있나요? 네. 네. 그래요?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저는 잘 채팅창에, 나오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써주시면 저희가, 얘기하면서 좀, 어, 중간중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유튜브 어떤 게 궁금한지에 대한 것들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른 성우님들 잠깐 체크 좀 하고,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돌아왔나요? 아니요. 뭐지? 왜 이러지? 이게 제가 보니까 네. 그 비디오 배경에 미러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음, 가상 배경 설정에. 그래서 네. 좌우가 반전이 되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음, 지금은 어떤가요?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 네, 네. 네네네. 제가 이거 공유를 끄는 게 낫겠죠? 그 어, 대표님께서 켜주시는 게 낫겠죠? 네네.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윗 실장님도, 이제 곧 들어오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테리 성우님도 이제 곧 들어온다고 하시네요. 음,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목소리 컨텐츠로, 하고 싶으신 것들이 좀 많으시죠? 네. 근데 선뜻 못했던 이유는 일단 저작권이 가장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네, 저작권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컨텐츠를 제작할지 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 라이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TV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이제 TV를 잘 안 보고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보시잖아요. 정보도 다 거기서 얻고. 지금 저희 때만 하더라도 네이버에 검색을 했다면
저희 후배 세대들 같은 경우는 구글에 검색했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요. 그만큼 유튜브가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대세가 될 거다. 많이 찾아오고 많이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유튜브가 또 좋은 점이 누구나 올리고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시작됐는 게 바로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성형 AI가 생김으로 인해서 글, 음악, 편집이 너무 쉬워졌어요. 정말 한 회사에 10명이 있어야 될 직원이 그냥 챗GPT나 생성형 AI를 알면 2명, 3명이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도 지금 AI를 배워서 강의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조금만 배우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성우님도 오셨고, 우리 엔지니어님도 오셨기 때문에 일단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를 하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컨텐츠 제작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명을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우선 강사진부터 소개를 할게요. 저는 성우 에이전시 대표이자 성우 아카데미 대표고요. 생성형 AI 활동을 강의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동화 대표고요. 그리고 우리 컨텐츠적 글쓰기의 박신 작가님, 그리고 맛있게 말하는 김태리 성우님, 그리고 레코딩과 사운드 디자인의 권다희 실장님, 유튜브 수익화하기의 신영우 영상 감독님께서 함께 저희가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고 내레이션을 하고 음악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블루트리엔터 성우 에이전시 대표고요. 그리고 성우 아카데미 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디지털 미디어 협회 AI 전문 강사고요. 네이버 웹툰과 함께 오디오 드라마도 진행을 하고 성우 에이전시 20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출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우리 시은 작가님은 굉장히 화려하죠. 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고 빛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너에게란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디오북과 오디오 드라마 작품 200편 이상을 직접 하셨고 그리고 네이버 웹툰 시리즈도 진행하고 뭐 각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장편 소설 원청의 오디오 드라마 각색도 했고 지금은 동국대학교 특강도 함께 나가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계시고요. 우리 김태리 성우님 같은 경우는 KBS 국회 35기 성우님이시고요. 발성훈련 및 교정 그 목소리 연기 강사 자격증도 지금 취득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함께 애니메이션 많이 하셨고 교양 다큐와 게임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그 VJ 특공대 같은 그런 내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연기 그리고 따뜻한 내레이션까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영상에 맞는 그런 목소리를 찾고 그에 맞는 또 디렉션을 함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권대 실장님 같은 경우는 위시웨이브 대표님이시고요. 포스터 프로덕션, 광고 및 홍보, 방송물 다수도 하시고, 그다음 게임, 그리고 요즘 방송 같은 거 물도 많이 믹싱을 하고 계시거든요. 경력이 좀 오래되셨고, 그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셨던 뭐 예를 들어서 잠잘 때 듣는 뭐 ASMR이라던가 그리고 책 읽어줄 때 아니면 사연 읽어줄 때 요때 음악 만드는 거 그다음 녹음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사실은 글을 잘 써도 여러분들 말을 잘해도 녹음을 잘못하면 오로지 귀로 듣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고퀄의 음질을 가지고 어떻게 녹음을 하고 잘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영우 영상 편집 감독님 같은 경우는 지금 퀀트 티라노 영상 제작소 대표님이시고요. 2022년부터 쭉 많은 것들을 해오시고 지금도 다양한 유튜브 및 광고를 제작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또 컨텐츠에도 굉장히 좀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까지? 라는 걸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성형 AI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했던 영상 제작이 굉장히 무거웠다면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그거까지도
우리 감독님께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보시면 뭐 길법부터 시작해서 고객사가 굉장히 많죠. 네. 자, 이제 컨텐츠 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1%와 99%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보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1%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는 99%. 여러분들 1년 뒤는 모르겠지만 10년 뒤에 이게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어, 사실 이 강의를 6분이 들어도 한 분만 실천하시는 분과 5분은 큰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70세까지도 뭐 일을 하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 둘씩 컨텐츠를 쌓아 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숨만 쉬어도 돈이 되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1%와 99%라고 썼습니다. 오늘 이 수업 듣는 분들은 1%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유튜브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유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튜브는 텔레비전 브런관을 의미하고 이는 모든 사람이 시청자이자 제작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는 예전에 긴 영상만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여러분 지하철 타다 보면 핸드폰을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시죠. 오케이. 어, 넘기는 속도가 거의 1초, 많아봐야 3초 정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쇼츠를 많이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쇼츠의 시장이 더 넓어질 거고 앞으로도 더 넓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간편하고 팩트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 뉴스를 보면 짧은 영상일수록 늘어나는 시청 시간, 유튜브 쇼츠 수익, 이제 쇼츠도 수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금 보면은 유튜브 이쪽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시청 시간 컨텐츠의 쇼츠가 88%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시간이 2분에서 1분으로 감소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컨텐츠 시청은 거의 모바일로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점점 빨라지고 간편한 거를 원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쇼츠를 만들고 생산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그래서 보시면 내레이션과 유튜브는 크게 내레이션과 영상, 사운드 이렇게 가져가는데 지금 학원 가시면 영상 따로, 사운드 따로, 내레이션 따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희처럼 내레이션, 영상, 사운드를 같이 하는 곳은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글 전문가인 작가님, 그다음 내레이션 전문가인 성우님, 그리고 사운드 전문가인 오디오 디자이너 대표님, 영상 전문가이신 영상 편집 대표님까지 모셔서 저희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레이션도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따뜻한 목소리 현준, 무인서점, 소리, ASMR, 여배우의 책방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잘 때 틀어주는 그런 ASMR 책 읽어주는 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94만 명이나 있어요. 사람들이 듣고 잔다는 거죠. 이분들이 수익이 좋은 건 뭐냐면 듣고 계속 잔다는 거죠. 끄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수익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다음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사연 얘기예요. 사연. 우리 일상의 사연들을 소개해주는 영상인데 사연 튜브 같은 경우는 40.9%, 4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은설이나 중년 보통 3만 명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영상을 48개 올렸는데 4만 3천 명 정도 있네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영화 보여주는 그런 건데 지금 뭐 55개 올렸는데 9만 명 정도 되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팝콘 같은 경우는 50만 명. 지무비 같은 경우는 350만 명. 이것도 충분히 이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구독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자, 근데 잘 키운 채널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작권 침해거든요. 여러분들이 갖다 쓰는 게 저작권에 걸리면 그 채널을 문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저작권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글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음악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영상을 함부로 갖다 쓰는 것도 저작권에 다 걸려요, 여러분들. 그러면 혼자서 해결하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뭐 AI를 쓴다던가, 그 음악을 만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 저작권에 대한 고민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편집 티라노 대표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잠시 대표님께 공유를 넘기고 저는 잠깐 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유 중지시키면 대표님 하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자, 화면 잘 나오죠? 네. 네, 이번 콘텐츠 제작반에서 유튜브와 영상 편집 파트를 맡게 된 영상 제작사 퀀트티라노 대표 신영호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수강하게 된다면 어떤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다양한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국내 쇼폼 콘텐츠 1위인 짤컷 채널입니다. 구독자는 181만 명이고요. 조회수 수익만 한 달에 3천여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알고리즘에 노출이 돼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영상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컴퓨터 사이트로 웹 카드를 받기만 해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축을 미리 구부려 놓으면 같은 시간에 확 구출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꿀팁이나 정보성 콘텐츠를 다루면서 촬영과 녹음을 직접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본 강의에서는 간단한 스마트폰 촬영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실제로 제작까지 하는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컨텐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유튜버 빠키라는 채널이고요. 60만 명 정도 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짤컷과 다른 점이 있다면 쇼폼 비중이 적고 롱폼 비중이 높은 건데요. 마찬가지로 한 달에 평균 1,0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영상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람하면 호모, 호모하면 바람 아니겠습니까? 주인공 버프 때문인지 여자들에게 둘러싸이는 게 일상이고요. 눈만 맞았다면 스캔들을 만들어버리고요. 대놓고 네. 바람둥이 호머의 여자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실제로 영상을 보면은 영상은 재생이 되지만 애니메이션을 틀어주는 게 아니라 리뷰 형태로 컨텐츠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짤컷과 마찬가지로 직접 녹음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에 걸리지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지금 보여드렸던 두 영상의 공통점은 직접 녹음을 한다는 점에 있는데요. 다들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AI 보이스로 만들어진 양산형 콘텐츠들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채널들 중에 진짜 자기가 구독을 하고 즐겨보는 채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런 거 거의 추천 안 함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넘겨버리거나 하거든요. 요즘은 이런 게 또 강의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AI 보이스로 더빙을 하는 강의가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양산형 채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 새로운 타입의 보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퀄리티의 영상이 반복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유저들은 그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변별력을 가지는 것은 직접 녹음을 하는 컨텐츠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구독자가 많은 분들을 보면은 대체로 직접 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버는 돈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구독자가 100만이 넘으면은 막 한 달에 막 몇억 원씩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3천만 원밖에 못 벌다니. 그래서 저는 이 외에도 단순 조회수 수익 외에도 유튜브를 통하여 수익화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조회수 수익이나 뭐 슈퍼챗 이런 포함된 통틀어서 유튜브 파트너십 프로그램 YPP라고 하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광고 영상을 제작하거나 PPL을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화를 해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고 있는 대다수의 고객사들은 자체 상품이 있습니다. 가령 뭐 낚시 브이로그를 하시는 분은 낚시용품 쇼핑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은 온라인 VOD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흔히 많이 보셨을 쿠팡 파트너스, 뉴스픽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전부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통해서 전부 설명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단순 조회수 수익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유튜브를 통하여 열리게 된다는 점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강 중에 실습하게 될 영상 몇 개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신 부인들은 다 아는 이 동상. 이가들은 공산당의 적이다. 한 남자가 부모님이 공산당에게 재산을 몰수당한 뒤 자,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 컨텐츠인데요. 이 채널은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AI를 이용해서 그림의 움직임을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빙을 이분은 직접 하지는 않아요. AI 보이스를 이용한 더빙인데 그래도 AI 보이스를 이용한 컨텐츠 중에 그나마 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상도 실습으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남편과 싸우는데요. 누구 잘못인가요? 남편의 어머니는 새어머니입니다. 자, 이거는 무료 일러스트를 통해서 제작한 썰 채널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톡 형태 한번 볼게요. 야, 윤희다! 누구시죠? 뭐야, 내 이름 안 써? 응, 나 알잖아. 자, 이런 식으로 카톡 형태로 각본을 짜서 진행하는 카톡 드라마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장편 영상의 경우는 노년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젊은 청년들 세대에선 이런 영상을 많이 보지는 않지만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영상들도 진짜 수상할 정도로 조회수가 높은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런 롱폼 영상까지도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아까 그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채팅에. 제가 요거까지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유튜브 컨텐츠 간 AI 응용, 그리고 알고리즘 활용법, 유튜브 수익 창출 시스템, 영상 제작 간의 장비 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튜브 컨텐츠 간 AI 응용은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려놓은 그림에다가 움직임을 부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활용법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은 이게 사실 엄청 알고리즘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알고리즘 활용법은 이렇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제가 수업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블로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EO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SEO라는 게 있고 이 SEO 스코어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커리큘럼 중에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수익 창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독자 1000명 이상, 4000시간 이상 되면은 수익 창출이 되고 롱폼 같은 경우는 조회수 1당 평균 한 4원, 4원에서 8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쇼츠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누기 10 정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조회수 수익 외에도 음원을 통한 수익 창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커리큘럼 중에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 제작 간의 장비 소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큰 장비는 없습니다. 뭐 엄청 비싼 장비를 쓰지는 않을 거고요. 핸드폰 있는 걸로 핸드폰 카메라 통해서 촬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녹음을 할 수 있는 마이크 정도면은 있으면은 좋겠는데 마이크가 없으시면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조금씩 그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가령 푸티지라든가 이런 여러 유료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선택적인 내용이죠. 하면은 영상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고 하지 않아도 영상 제작에는 큰 지장이 없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네 가지 주셔서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동화 대표님께 다시 차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계십니다. 네. 자, 이제 첨언을 좀 드리면 두 가지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 재민님이 질문해 주신 게 유튜브 컨텐츠 간의 AI 응용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미드저니, 플레이그라운드, 뭐 그 레오나르도, 그다음 뭐 빙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그 젠투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런 걸로도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량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컨텐츠로 그 AI를 통해서. 근데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거를 AI로 했을 경우에 수익을 막아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영상도 AI로 할 수 있어요. 음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소리는 배워놓으면 우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그 TTS라고 하죠. 텍스트 스피치. 그거는 호흡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 시간만 들으면 귀에 진짜 피나거든요. 너무 귀가 피곤하고 몸도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는 내레이션만 있으면 전 나중에 영상 밑에 내레이션 이동화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영상도 생기겠지만 결국은 하나 정도는 사람 이름을 빌려야 된다. 그게 내레이션이든 아니면 음악을 만드는 수노든 아니면 작가님처럼 글을 바꾸든 아니면 우리 그 엔지니어 다윗 실장님처럼 음악을 믹싱을 잘하고 그럼 그다음 우리 신용호 대표님처럼 영상 편집을 직접 해서 올리든 요런 거 수고에 대한 거를 분명히 보여주셔야 나중에 수익이 안 막힌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챗GPT 복사하면 다 알아요. 저도 알거든요. 복사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뒤에 그 마크 같은 게 있대요, 이제 올리면. 그럼 그들은 다 걸러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소리 아니면 어떤 하고 싶은 분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입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올리고 수익화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파트에 수업이래요. 한번 그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한 2주 정도 제가 원래는 4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2주로 줄인 이유가 우리 작가님도 그렇고 우리 영상 쪽에 좀 힘을 더 실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2주로 빨리 정리하고 이제 영상 쪽으로 밀어드리는 걸로 했거든요. 저는 2주 동안 첫 번째는 컨텐츠에 필요한 글 생성하기라고 잡았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글 생성인데요. 저작권 없는 글 자동화,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글 작성, 뭐 챗GPT나 클로드, 리튼 뭐 이런 것들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그림을 가지고 글을 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거. 음악도 잠깐 보여드릴 거. 음악은 나중에 권다희 실장님이 또 해주시겠지만 여기 살짝만 제가 짚어드릴 거야. 근데 그림에 대해서 좀 많이 쓸 건데 저작권 없는 그림 생성하기, 뭐 음악 만들기, 빙이나 수노 이렇게 활용을 할 건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제 다른 성우님하고 얘기하면서 뭐 컨텐츠 막 얘기하다가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해서 했던 건데 어떤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줌 공유.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게 챗GPT인데 요게 제가 넣었어요. 너는 작가야. 5세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만들어요. 만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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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백설공주와 피노키오를 혼합해서 5분짜리 동화를 만들어 줘. 해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하죠. 옛날 옛날에 하얀 눈처럼 아름다운 소녀 백설공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글이 조금 약간 뭐 사람이 쓴 글처럼 안 맞다. 그럼 또 작가님이 또 이걸 어떻게 잘 바꿀 수 있는지 이건 너무 해주실 거고 너무 짧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여기에서 또 500%를 늘립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세상에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뭐 분리 용기와 진실된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멘트 늘려줘.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거를 또 확장해서 늘려줍니다. 보이시죠? 어, 이런 식으로 글을 좀 더 쉽게 초안을 잡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구독해봐야 한 달에 2만 원이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또 여기서 얘가 편수를 나눠주잖아요. 첫 번째 모험, 두 번째 모험. 그러면 첫 번째 모험을 가지고 또 늘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늘리면 한 시간도 충분히 늘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런 챗 GPT를 좀 많이 사용해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이제 뭐 동화에 같은 얘기인데 이제 성우님 이런 얘기야. 우리 딸은 초등학생이라고 얘기하길래 수학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교사야. 대한민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음, 더하기를 잘 모른대. 1 더하기 1은 2라는 내용으로 쉽게 동화를 만들어 줘.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가 이걸 가지고 또 만들어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 그냥 그 교과 같은 그런 것도 되겠죠.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을 가진 부모님들 니즈가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그분들이 되게 좀 재밌게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같은 경우는 뭐 효과도 넣을 수 있겠죠. 효과 같은 경우는 위시부 대표님께서 또 얘기해 주실 거고 영상도 그림을 만들어서 우리도 그 신용호 대표님이 또 해주실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성우가 연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성우님한테 좀 한번 좀 보내드렸었거든요. 좀 읽어봐 달라고. 음. 그래서 성우님 혹시 이거 보이시면 요 짧게 한번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성우님. 잠시만요. 네? 제 얼굴은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왜 네네네. 이렇게 미숙해서. 성우님 꺼졌습니다, 네. 마이크. 네네네. 이게 글이 안 다듬어진 글이라서 네네네. 그냥 굉장히 어색해요. 한 어, 부분만, 네네 한 부분만. 네. 네. 어, 어느 날 다람쥐 토리는 친구 바미와 함께 놀고 있었어요. 토리야, 오늘 우리 마을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대. 라고 바미가 말했어. 진짜? 그러면 빨리 가보자. 토리가 답했지. 음. 그들은 마을로 갔어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성우님이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기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네. 전 또 음악 좀 찾아야 되니까 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저는 2주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림도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바로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림 퀄리티가 얼마나 좋냐면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입니다. 보여봐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미드저니에서 그린 거거든요. 요거는 피자에 대한 그림인데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피자 그림 요 보이시나요? 요거는 제가 대학교 강의 때 사업 계획 쓸 때 이제 피자 구독 서비스 밀키트로 해서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활주로에 대한 모습을 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냥 퀄이 높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영상이랑 이렇게 그림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어, 글만 잘 쓰면 충분히 이 정도의 그림을 다 뽑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만약 뭐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웹툰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수원사역곡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처럼 글과 그림은 충분히 글만 잘 쓰면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작가님께 넘겨드릴게요. 작가님 공유를 제가 풀까요? 아, 네. 네, 제가 공유 풀어드릴게요. 제가 그 네, 예시 먼저 좀 네, 네, 보여드리고 나서 그 네, 다음에 대표님께서 제 거 다시 커리큘럼 네, 네, 한번 네. 띄워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제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음, 시작해서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2번 클릭해야 전체 화면으로 전환된답니다. 잠깐만요. 다시. 네, 공유가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은,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네네네네. 네네,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박시은이라고 하고요. 아까 소개를 이제 간단히 해주셔서 제가 커리큘럼 위주로 소개를 조금 드리고, 그리고 저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블로거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화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고 질문 그 설문조사 남겨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그것도 지금 조금 설명을 더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4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AI를 활용해서 그런 여러 가지 대본이나 글을 뽑을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건 기계어거든요. 그리고 AI는 지금 한국어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외국어를 번역해 온 그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성우분께서도 방금 이게 조금 다듬어지지 않아서라고 하셨는데 그 다듬는 거 또 작가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일단은 저는 조금 베이스적인 거를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나는 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가? 이건 사실 조금 원론적인 얘기다 보니까 좀 짧게 짧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1인 미디어,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유튜브 혹은 SNS, 인플루언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사실 베이스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넓혀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 해가지고 1인 창작자로서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유튜버가 되는 게 이 우리 수업의 목적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도 여러 채널에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혹은 기타 뭐 티스토리든 여러 곳에 올릴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의 기반은 텍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만 있어도 텍스트로 정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부랑 후반부가 조금 더 실전에 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 AI를 활용한 글쓰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출판 편집자들이 하는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만드는가. 그래서 교정교를 뭐고, 윤문 어떻게 할 거고, 각색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너무 자세하게 하면 어려우니까 최대한 실용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성법이라던가 인칭 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1인칭, 3인칭, 뭐 전지적 관찰자 시점, 2인칭. 근데 그 시점 차이가 굉장한 차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걸 헷갈려 하다 보니까 글을 잘못 쓰면은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 이게 뭐지? 왜 바뀌었지? 뭐가 이상하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잡아드리는 거, 그리고 번역 툴을 어떻게 매끄럽게 고치고 톤 앤 매너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는 동국대 문해창작학과 전공을 했는데 거기서 더 전공생들이 배우는 비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만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다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성장하는 콘텐츠, SNS 글쓰기, 콘텐츠적 글쓰기의 노하우, 그래서 결국에 부업, 요즘 되게 프로 엔잡러 그런 거 되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되게 확장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제가 작가로서 오디오 드라마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바른년의 길잡이, 네이버 웹툰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대본화를 합니다. 이게 그 웹툰이 원작인데 오디오 드라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이렇게 써주고 대사 써주고, 그래서 뭐 강조하는 부분들 이펙트 효과음, 여기 다 효과음 뮤직 안 다 들어가죠. 보입니다, 작가님. 안 어? 보입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공유를 다시 할게요. 네, 됐습니다. 보일까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바른연의 길잡이라고 해서 네이버 웹툰 원작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씬 나눠져 있고요. 지문 어떻게 성우분들께서 낭독을 해달라. 그래서 대사 이렇게 있고, 보면은 이펙트, 사운드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뮤직, 음악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본이 거의 시작이고 베이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이게 각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대본을 뽑았을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바꾸는가를 예시를 이제 5문장 갖고 왔는데요. 보면은 뭐 그 해석을 받은 것이 1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돼요. 사람이 이해는 되는데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딘가. 그래서 거시를 되게 많이 남발을 해요. 그래서 거시를 좀 빼고 1년 뒤 그 해석 내용을 받았습니다. 라던가 그 해석 내용을 받은 때가 1년 뒤입니다. 이런 거를 조금씩만 단어를 만져도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이해도 훨씬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사소한 또 틀리는 것들, 콩나물을 한 젓가락 떠먹었다 이러면은 콩나물을 한 젓가락 떠먹을 수가 없죠. 사실은 집어먹는 거죠. 그래서 떠먹었다로 하면 안 되고 집어먹었다, 그렇게 좀 바꿔주는 건데, 숟가락 젓가락 개념이 조금 없으면 AI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사람들은 들으면 이상한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고쳐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장을 보면요. 지금 또 공유가 안 되고 있었죠? 자꾸 지금 공유됩니다. 꺼지나 봐요. 지금 콩나물 되나요? 보였습니다. 아, 네, 네, 다시. 콩나물 보였습니다. 지금 또 안 나옵니다. 이상하네요. 아, 아, 비가 다시 와서. 할게요. 이게 느린가 봐요, 좀. 되나요? 아니, 조금만 더 아직 기다려 볼 거 아직 안 답니다. 네. 될까요? 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장도 보면은 뭐 아픔을 느끼게 되고 맙니다 하는 문장도 깔끔하고, 좀 요즘 쇼폼 빨리빨리 말해줘야 되잖아요. 아픔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좀 짧고 강하고 핵심만 뽑아서 고쳐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실전에서 고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낭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수익, 파워블로거로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혹시 보이실까요, 지금? 화면을. 아닙니다. 아직 안 보입니다. 네. 콩나물 보입니다. 지금 보입니다. 잘 네, 보입니다. 되나요? 네, 오케이. 네. 제가 이제 세 가지 업을 하고 있어요. 작가이기도 하지만 메인 잡은 작가인데 파워블로거로 활동하는 것과 속기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텍스트죠. 저는 텍스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파워블로거 쪽만 지금 조금 맛보기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블로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의 관심사, 자유롭게 일기, 칼럼 등을 쓰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은 네이버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수익 방식이 또 이렇게 세분화가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좀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협찬 받으면 얼마 벌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협찬을 받기는 어렵지만 이제 조금씩 그 비밀을 알려드리면 그대로 하시면은 한 달에 최소 부업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바로 됩니다. 3개월, 4개월이면 바로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버는 느낌으로 접근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돈을 안 쓰고 협찬을 받는다로 접근을 하면은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한테 오는 메일이에요. 와달라고. 보이실까요? 아직 음, 안 보입니다. 네. 이게 조금 한 4, 5초 정도 네, 느린가 봐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협찬 제안이 막 옵니다. 막 쪽지랑 메일로 이런 게 와요. 그래서 이런데 만약에 갔어요. 뭐 도쿄식 우동 카레 덮밥 전문점에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로 숏폼 유튜브 영상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블로그도 쓰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다 콘텐츠로 남습니다. 이런 거 돈 안 내고 먹고 와요. 그리고 훨씬 더 성장을 하면은 이제 초대하는 그 분들께서 이제 수고비 혹은 이제 비용을 더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메일 쪽지 외에도 여러 가지 루트로 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계산을 단순 계산으로 하면요. 수익에 대해서 블로그 협찬을 받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절약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음식점 협찬은 5만 원 정도로 잡고 일주일에 3-4번 가면은 뭐 15만 원, 20만 원 되겠죠? 그러면은 한 달 하면은 벌써 60만 원이 안 나갑니다. 6, 70만 원이 안 나가고 여기서 음식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마사지, 미용실 이런 거 하면은 엄청 비싼데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다 하고 절약을 하고 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원데이 클래스 혹은 놀거리, 뭐 다양한 뭐 방탈출 게임이라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도 뭐 한 번 하는데 뭐 5만 원, 뭐 10만 원 금방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동안 하면은 100만 원은 금방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여행 가는 거 혹은 뭐 숙소, 펜션,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등등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저는 블로그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블로그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는 영상까지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소스 멀티유즈로 해가지고 다방면 채널을 만들어서 수익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대표님께서 그 제 거 잠깐만 네, 공유해 알겠습니다. 주시면은 네, 네, 잠시만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거기 가고 싶네요. 어디요? 고깃집, 방배동 고깃집. 거기 가실까요? 회식 한번 할까요? 우리 거기서 회식 한번 합니까? 네. 자,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콘텐츠적 글쓰기. 네, 됐습니다. 네, 설명은 이제 거의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1주차 이렇게 채널 종류, 장단점, 수익화 볼 거고요. 기획 볼 거고요. 다음 2주차 이제 나만의 1인 퍼스널 브랜딩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얼리버드 오신 분들께서 아마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일찍 오신 여기 얼리버드 오신 분들은 저도 그 블로그 콘텐츠 잡아드릴 수 있고 영상 PD 감독님께서도 좀 방향 잡아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주차는요, 실전입니다. 완전 실전. 그래서 그 AI 대본을 어떻게 대본화 제대로 할 것인가 할 거고, 다음 4주차 마지막으로, 네,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양도 중요한데, 오래가는 콘텐츠는 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글을 쓰고 많은 콘텐츠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퀄리티가 좋은 게 오래 갑니다. 그게 스테디셀러가 되고, 사람들한테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하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자, 다음으로 내레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리 성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전 대표님이 화면을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띄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되게 거창한 건 아닐 것 같고, 여기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분들 거 들으니까, 갑자기 작아지는 느낌이 들죠.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영상이나 글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걸 청취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도 한 번도 내가 소리내서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발표를 해본 적도 없다라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첫 번째 주에는 발성이나 발음 같은 것들을 호흡 같은 것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커리큘럼이 포함될 테지만 그래도 나는 말하기 공부를 조금 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 걸치고 가긴 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걸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영상에 좀 더 어울리는 표현과 전달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읽을 겁니다. 일단은 1, 2, 3 주차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저와의 수업은 총 2달로 이루어져 있고 아마 8주 정도 진행이 될 텐데 2 주씩 끊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한 번에 다 입력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한 번에 이걸 또 출력을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2 주씩 끊어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면 2달이 지나면 저도 성우님처럼 "말을 이렇게 조금 매끄럽게 할 수 있나요?" 라든가 아니면 "좀 아나운서 같이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건 좀 불가능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어떤 기술력보다도 여러분들의 영상에는 여러분들의 개성이 담겨져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글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게 아무리 투박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말하는 실력이 투박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진정성까지 약간 좀 낮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를 예전에 제가 깨달았던 게 제가 성우를 준비를 할 때 한 방송사에서 시험을 낼 때 기존에 있는 대본으로 녹음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본으로 녹음을 해서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인제 제가 여러 가지 대본을 찾았지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녹음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체크를 받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표현력도 더 좋아졌고 발음도 그리고 자신감도 더 정확해졌더라고요. 그리고 호흡도 안정적이고 발성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나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 이렇게 실력이 늘었지?" 라고 해서 좀 질투가 생겨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본인이 직접 쓴 대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본인이 쓴 대본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잔뜩 들어 있겠죠.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거에는 물론 쪼끔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걸 자기가 말을 하는 순간 자기의 생각들을 그대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뭐 그때 제가 뭐 잘해 봤자 그 친구가 잘해 봤자 어 저숙련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연기는 아니었을 테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어 이때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진정성 있는 연기라고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때 느꼈죠. 내 생각이 담긴 글, 내 생각이 담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남의 걸 훔치지 않는 이상 뭔가 쪼끔 더 발전을 어
하기 위해서, 내 글을 좀 더 잘 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주 단위로 조금 끊었어요. 연습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요 첫 번째 수업 내용에서는 일단 자신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호흡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그동안은 어떻게 숨을 쉬고 있었는지를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 넘어가면은 발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2주차군요. 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발음을 잘하고 있었는지 못했었는지 하는 피드백을 받아볼 거고요. 3주차 넘어가 볼게요. 3주차 때는 일단은 아직까지 내 글이 완성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대본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장르가 있으면 그 장르의 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 겁니다. 내가 이걸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서 또 나오는 읽기의 장단점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4주차 됐을 때는 아마도 그때는 그래도 조금 글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걸로 한번 나의 읽기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마 실전으로 소리를 내보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질 예정입니다. 네. 5주차 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내 대본으로 읽어볼 텐데요. 피드백을 참고해서 또 한번 내 글을 읽어볼 거고요. 6주차 때도 가보면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표현력을 각각 개인에 맞게끔 짚어서 1대1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주차가 되면요. 실제로 녹음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8주차에는 내가 녹음을 한 걸 다시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8주간의 커리큘럼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신체 활동들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해봤지만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아마 요걸 좀 익히시면 다른 어디 가서도 뭐 유튜브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좀 더 당당하게 내 생각을 내 목소리로 말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버를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8주 동안 진행하면서 저희가 총 6달을 진행을 하는데 요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다른 혜택을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훈련이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6개월 동안 꾸준히 해 보는 '아 요런 거 한번 해 보지 뭐.' 요런 가벼운 생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또 생각해 봅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노력하면 부담스러워서 속된 말로 때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놀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머 몰랐는데 얼굴이 다 잘렸네요. 네. 이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시장님 이거 열어드려요.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할게요. 자,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트 프로덕션 위시웨이브에서 사운드를 담당하고 있는 권다윗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너무 많은 걸 알려주셨는데 사실 사운드는 영상의 가장 마지막 혹은 작품의 가장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사운드라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주의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1주차 때는 기본적인 이론을 조금 정보를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서든 이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오디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그 뒤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첫 주에는 이론적인 부분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시퀀스나 이런 거를 전달을 드릴 거고요. 일단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2주차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시퀀서가 사실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누구는 오디션이다, 누구는 베가스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하는 사람들, 저희 같은 오디오 하는 사람들은 전문 프로그래밍 프로툴을 사용하고 뭐 큐베이스도 많고 한데 사실은 무엇을 사용하는 거는 아무런
뭐 그 중요도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디오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어떤 시퀀스를 사용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작업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꼭 무조건 프로툴이다, 무조건 큐베이스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각자가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제가 그 해당되는 시퀀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레코딩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 뭐 트랙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세션이라고 하거든요. 세션이라는 폴더를 만든다는 그런 폴더를 만든다든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화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 과정을 2주차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3주차가 되면은 이제 준비해 놓으셨던 이제 뭐 대본도 있을 거고 컨텐츠도 있을 거고 영상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운드를 입히는 작업을 3주차 때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4주차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이게 뭐 첫 주, 두 번째 주로 나눈 거는 있지만 사실은 이론적인 게 어, 일주 안에 마무리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최대한 과제나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들이 학생들 스스로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금 스파르타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3주차 때 음악 선곡부터 레코딩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좀 교육을 할 거고요. 이게 사실은 듣는 귀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귀동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듣는 귀가 없으면은 내가 그림을 그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듣는 귀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레코딩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레코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레코딩은 어떤 볼륨 값으로 어떤 환경에서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홈 레코딩으로 진행을 하실 거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를 쓰고 뭐 어떤 뭐 다들 많이 물어봐요.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뭘 써야 되냐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은 환경 녹음하는 룸이 좋지 않으면 어떠한 장비를 갖다 놔도 좋은 퀄리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고요. 볼륨 값이 사실은 녹음할 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장비로 녹음을 했는데 뭐 오디오가 작게 받아줬다든지 완전 다 터지게 받아줬다든지 하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좋은 재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재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3주차 때 조금 많은 정보가 오고 갈 텐데 레코딩과 동시에 이제 음악 선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는 음악을 선곡도 하지만 그 음악을 내가 만드는 콘텐츠나 내가 원하는 어, 위치에 맞게 편집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집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 이게 만약에 조금 감이 온다 이제 하시면은 거기에 맞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AI를 활용해서 음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AI가 만들어준 음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AI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져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번이든 20번이든 어떤 계속 반복되는 프롬프트와 제작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듣는 귀와 이것을 편집을 해서 한 곡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조금 3주차 때 3주, 4주를 걸쳐서 아마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주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AI로 제작한 음원들을 그냥 유튜브에다가 그냥 무료 음원으로 좀 풀어서 올려놓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한 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은 4분, 5분 기준으로 한 3시간 정도는 걸려요. 근데 그거는 정말 뭐 고퀄리티로 만들기 위해서 했을 때 그 정도인데 우리는 그렇게 긴 음악을 만들지 않고 우리 콘텐츠에서는 보통 2분 내외의 음악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 주셔도 되고 네, 이거는 이제 음원 제가 만든 거를 그
디스트로키드라는 곳에 이제 등록을 하고 뭐 여기 조그만한 아이콘으로 보이는데 다 여기에 제 음원들이 등록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해서 조금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신 대표님께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음원을 사용하는 거는 저작권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 그다음에 어떤 음악들이 광고나 혹은 우리가 만든 콘텐츠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듣는 귀를 훈련하기 위해서 저는 이 아트리스트를 추천을 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포스트에서 사용하는 음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4주차가 되면은 어느 정도 뭐 기본적인 이론은 다 세팅이 돼 있고 레코딩도 볼륨 값 조절하면서 하는 거는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볼륨 레코딩이라는 게 그 목적과 장르에 맞게 매번 달라집니다. 방법이라는 게 나레이션을 할 때와 음원 녹음을 할 때와 폴리 사운드를 딸 때랑 모든 그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에 따라 모든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보이스를 녹음하는 레코딩이 좀 더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이스 레코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후보정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과정을 4주차 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음악, 사운드 이펙트, 이제 보이스 딱 요렇게 나레이션 보이스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운드 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이제 다음 단계는 믹싱의 영역인데 믹싱의 영역까지는 4주차째는 조금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유튜브나 이런 곳에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4주차 때는 제가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우리 끝으로 네, 영상 편집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끌까요, 대표님? 그냥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갈게요. 네. 네, 먼저 유튜브에 총 6주차로 구성되어 있는 커리큘럼이고요. 저는 오늘 배워서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기술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주차마다 오늘 배워서 오늘 뭘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차 때는 유튜브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 유튜브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 첫 번째 날에는 채널 이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채널 프로필과 채널 아트를 만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완벽보다는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이 날에는 무조건 내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뭐 소재를 탐색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름을 쓰면 좋다든가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수업에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주차 네, 2주차는 제작 프로세스의 이해라고 했는데 이 2주차를 통해서 전체적인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음, 촬영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촬영을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촬영 없이 뭐 AI 통해서 혹은 푸티지를 통해서만으로도 영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알고리즘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촬영을 곁들인다면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영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고 어, 큰 장비나 비싼 장비 같은 거는 쓰지 않고요. 그래도 핸드폰 카메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할 수 있을 정도의 촬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3주차요. 네, 3주차에 우리가 영상 편집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 영상 편집은 저희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프로를 원래는 사용을 해요. 이 업계에서는 프리미어 프로가 협업을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캡컷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캡컷의 장점은요. 이미 템플릿화 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초보자분들이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빠르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주차에서 무조건 영상 편집을
끝내볼 예정이에요. 전부 다 배울 거고요. 이렇게 배운 다음에 4주차 한번 넘어가 주실래요? 3주차에 배우고 나면 4주차부터는 이제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앞서서 어, 예시로 보여드렸던 동영상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들을 우리가 직접 기획도 해보고 촬영도 해보고 제작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5주차도 마찬가지로 실습을 하고요. 이때는 라디오 드라마 배우게 됩니다. 라디오 드라마 배우고, 네. 그다음 마지막 6주차. 이제 쇼츠를 넘어서 롱폼으로, 롱폼을 넘어서 사업으로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때 롱폼 배워보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SEO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구조화해서 시스템화를 하는 이런 내용을 좀 배워볼 예정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내가 편집을 해서 내가 제작을 하지만 이게 점점 규모가 커져서 규모가 10만, 100만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루 종일 기획부터 제작까지 다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직원을 쓴다든지 외주 편집자를 쓴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양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하우까지도 한번 알려드려 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6주 정도 했고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희가 커리큘럼 짰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이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써주시면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마이크 열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워낙 다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없나 봅니다. 질문 같은 거 없으신가요? 음, 과정은 6주 과정이고 일단 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 다시 하시는 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릴 거고 금액도 지금 원래 저희가 월 30 잡았는데 얼리버드 가격으로 좀 싸게 해드릴 거니까 그 구글 폼에 작성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젊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AI를 강의를 준비를 하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공부를 했던 이유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제 어, 우리 어르신들, 제 어르신들의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처럼 살아가시면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생명은 연장되고 일할 수 있는 시간 점점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엔잡러, 뭐 파이프라인, 투잡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1%와 99%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1%가 되셔서 영상에 대한 공부, 아니 컨텐츠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유는 네이버가 쇼핑으로 버틸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컨텐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웹툰과 웹소설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고 이걸 통해서 드라마를 만들든 음악을 만들든 오디오북을 만들든 오디오 드라마를 만들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컨텐츠가 하나 있으면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어, 키워나갈 수 있고 또 수익화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곧 마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이제 인사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카톡이든 뭘 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네, 혹시 작가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 구글 폼 링크를 네, 드릴까요? 네, 주세요. 이쪽 그 아, 전체 방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방에. 네, 잠시만요. 네.
늦은 시간에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함께 해주신 분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준비하신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 현생에 되게 바쁘신 분들이시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가 하자고 했던 이유는 진짜 뭔가를 좀 만들어 봤으면 했던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우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만 진짜 성우 준비하는 친구 너무 불쌍하거든요. 6명 뽑는데 3천 명이 갔다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안 된 친구들은 좌절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저도 성우 학원은 하고 있지만 성우 입시도 물론 중요하고 근데 거기에 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수익화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모 회사랑 함께 계약을 해가지고 오디오 드라마를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있거든요. 혹시나 여기 성우 준비하는 친구들은 보이스 마루에 가셔서 오디션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아마 내년부터는 600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반도 만들 거예요. 계속 저희는 수익화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지켜보시다가 나랑 맞는 것 같아라고 하시면 뭐 수업 들어보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셔도 예,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 지금 네, 채팅방에 링크 작가님께서 되실까요? 한번 네, 눌러봐 주시면. 네, 됩니다, 됩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공지를 드렸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름하고 주시면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이런 컨텐츠 계속 만들고 할 거니까 또 기회 되시면 같이 또 만나서 얘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자, 이제 마치도록 할까요?